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전 항상 이렇게 스튜디오에 차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요. 공간은 작지만 고객님들이 오시면 뜻맞는 사람하고 같이 차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차를 마시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힐링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편안한 마음들을 갖게 되니까 촬영에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가 없이 한 15년 정도 길에서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슬픈 역사죠. 촬영을 스튜디오를 한번 차렸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먹고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할 돈이 없으니까 음악 사진은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연주자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해가지고 그때 한 30년 전에는 그게 약간 이벤트성인 것 같았어요. 고객들이 볼 때는 집으로 와준다고? 그러면 좋지. 스튜디오 가지도 않고 번거롭지도 않고 그래서 집으로 가서 촬영해 주는 거를 일상으로 삼았었죠. 2m 배경 녹색 배경지인데 그거 하나 들고 다니고 라이트를 한 등밖에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힘이 천하장사가 아니니까 배경지 들어야지, 카메라 들어야지, 라이트 한 등만 준비해서 가서 원나잇 때 쓰는 것이 본의 아니게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는 여러 등을 쓰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의 어떤 가장 그 단점이 오랜 시간 노하우가 쌓이면서 저한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점같이 표현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컴플렉스도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늘 그 말씀을 책에다도 거론을 하는데요. 음악가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고 그런 연주자의 모습들을 무대에서 이제 그 촬영을 하다 보면 숙연해지죠. 그리고 되게 진지해지고 촬영하고 돌아오면 나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앞으로 어떻게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촬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되죠. 생각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매번 각자의 집으로 가서 촬영을 할 때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어느 큰 회장님 댁에 따님을 이제 하피스트인데 촬영하러 갔는데 준비해간 그 라이트 박스가 설치하다가 팍 깨지는 거예요. 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회장님이 일도 그만두고 인물 작가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찍는가 이제 궁금해서 회사도 안 나가시고 촬영하는 거 보고 싶으셨는데 그분이 감성이 꽤 풍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취미로 하시는데 꽤 수준이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유화를 좀 했었는데 물론 과는 전혀 다른 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림도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시고 촬영하면서 이제 회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겠죠. 뒤에서 라이트를 펴는데 빡 하고 깨져 버리니까 어찌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연주자가 왔을 때 자 이걸 모닥불이라고 상상합시다. 그래서 저 멀리 있으면 추운 겨울 바닷가야. 내가 이렇게 천천히 오고 있는데 저기 불빛 하나가 있어. 그래서 저게 뭐지? 그러고 천천히 왔더니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약간 뒤로 가면 추워. 아직까지는 그 아늑한 그 거리. 뒷면은 실일지 모르지만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요 앞면의 요 모습까지만 좀 상상해 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니 그 연주자 이게 무슨 다 고장난 라이트지 이게 무슨 모닥불이에요 라고 얘기하길래 너무 민망했던 거야. 한치의 주저없이 제가 자 이걸 모닥불이라고 상상을 하고 우리가 그 상상 속에 빠져갈 겁니다. 이 상상력이 없다고 하면 예술은 의미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어떻게 담아낼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할 테니까 계속 상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상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촬영하면서 자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누가 있어. 내 앞에 모닥불 바로 앞에.
너도 왔니 너도 왔니. 근데 그 친구가 너를 위해서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걸 탁 선물을 앞에다 딱 꺼내는 거지.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마음 통하는 친구, 오래된 된장, 오래된 친구들 너무 좋잖아요. 그 공간을 우리가 상상을 합시다. 근데 나의 버전이 아니라 당신 버전으로 상상해야 돼. 당신 친구 누구 이렇게 해야 더 그 그림이 상상 속으로 쭉 빠져들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드니까, 당신 친한 친구 누구를 상상하고 그와 함께 하면서 주저리 한참을 상상하면서 즐겼던 촬영 공간이 있는데, 그 회장님 뒤에서 이렇게 보더니 참 그놈 잘 찍네 그러시는 거야. 결과물은 물론 되게 좋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동생이 아주 미모도 출중하고 그 여러 가지로 뭐 집안 좋지 여러 가지 다 좋은 출중한, 게다가 서울대 치대를 나온 분이니까 이대를 들어갔다가 서울대 치대 정도 돼야 시집 잘 가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서울대 치대를 갔던 그 딸이 이제 증명사진을 평생 한 장도 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일부러 또 한 번 부르신 거야. 그래서 촬영하러 갔는데, 그때는 증명사진도 특별한 경우에는 프로필처럼 금액을 받았죠. 35만 원 받았었는데, 촬영하러 갔을 때 물론 그런 경우 많지는 않죠. 심지어 500만 원도 한번 받아본 적은 있는데, 어쨌든 그 꽤 좋지도 않은 그런 집안에서 촬영하는데 라이트 하나에 배경지 하나에 촬영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주자가 갑자기, 내가 이제 그 카메라를 그때는 RB67을 썼었으니까 밑에 이렇게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안 보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연주자가 핸드폰으로 엽기적인 행동을 자기를 막 담고 있는 거야. 막 혀도 내밀고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쳐다봐. 그래서 혹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신은 다 가졌다. 외모도 뭐 경제력도 다 가졌어. 학벌도. 그러니까 평범한 사진보다는 약간 좀 일상적에서 벗어난 그 언어를 그렇게 지금 얘기해도 되는지 뭐 약간 변태적으로 찍어드릴까요? 그런 표현을 딱 했더니 연주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연주자 동생이. 그랬더니 그런 흥미로운 작업에 자기도 솔깃했는지, 그렇다고 뭐 변태적으로 찍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훅 마음을 다가 들어가니까 마음을 딱 열더라고. 그래서 촬영 내내 아주 재밌었던 촬영을 하면서 물론 그 결과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 인물 사진을 푼다는 건 뭔가 그 호기심 어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등을 쓰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을 제품처럼, 아 이런 얼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커버할 거다라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진짜 본질을 잃게 되는 거죠. 진짜 본질은 눈입니다. 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친근감 있는 사진을 찍어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근데 막 그냥 웃으세요 막 웃겨놓고 연출해가지고 사진을 탁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진은 내가 아니라 남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짧은 증명사진 찍는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떤 내면적인 우울함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요즘에 고민하는 것들, 그러면서 또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눈물을 흘릴 정도까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지만 눈물을 흘리기 전까지의 과정들이 녹아나서, 자 음식으로 치면 짠맛, 매콤한 맛, 달콤한 맛, 새콤한 맛 살짝 섞여서 나야 좋은 음식인 것처럼 인물 사진에도 요 감정 저 감정 요 감정이 조금씩 믹스돼 가지고, 아 저 사람한텐 이래 보니 저 감정 저 표정이 맞더라 라는 것까지 찾아내는데, 시간하고 관계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 파악한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그 사람을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경험으로 보면 인물에 관한 매사에 관찰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배우는 순간 그 다음서부터
카메라 앞에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할 때만 인물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철을 탈 때, 버스를 탈 때, 지나갈 때 무수히 많은 것들을 볼 때 인물을 관찰하면서 비포 애프터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전과 좀 후.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늘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전철에서 이제 덜컹 이제 그 다음 역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탁 들어왔어. 두 눈을 딱 보고 외우는 거야. 눈을 딱 감는 거지. 오래 쳐다보면 서로 불쾌할 수 있으니까 잠깐 쳐다보고 눈을 딱 닫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 느낌은 어떤 둘의 관계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대화를 한참 진행되고 나서 눈을 또 슬쩍 한번 뚝 보고 빠지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사이로 봐서는 저 사이는 이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궁금하니까 옆으로 슬쩍 가가지고 기다리를 쫙 하면서 이제 살짝 관심 있게 들어보면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 아니면 뭐 연인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여러 관계가 있겠죠. 그런 관계일 거라는 것들을 아까 저 느낌은 저 눈빛이었고 이 눈빛은 이 느낌이었고 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근데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고 관찰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A, B 사진 중에 어느 게 좋아? 이거. 자 이 사진과 이 사진 어느 게 좋아? 이거. 자 이 사진 또 있어. 이거. 자 그럼 다 펴놨어. 어느 게 좋아? 처음부터 이거. 한눈에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보면 혼돈하기가 쉽고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뭔가를 안다는 거를 너무 집중하면 진짜를 못 볼 수도 있죠. 자꾸 흘려보내야 돼. 이렇게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툭 지나가는 것들이 이 사람일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내 사진 책에 이제 앞으로 낼 책에 그 와디프라는 표현이 있어요. 와디프.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내가 잘못 봤다면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뭔가를 다 바꾸고 다시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업을 다 해놓고도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만족스러워해도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더 다른 모습으로 찍을 수 있을까? 접근 방법은 다르게 접근했으면 결과물도 물론 달랐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 고민을 제 생각에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타성이 젖으면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 사진을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타성이 젖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사진 배울 때 그랬잖아요. 저 자리에 앉아보고 고객 자리에 앉아보고 자 이렇게 껴우뚱 자기가 다 체험해보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저 자리에서 계속 역지사지로 뭔가 생각을 해볼 때 나한테 지금 부족한 게 뭐고 어떻게 했으면 좀 더 내가 마음이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생각들을 고객 입장에서 많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적인 작업을 나는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게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 좀 차별이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냥 증명사진은 증명사진이면 되는데 예쁘게만 찍어주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책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랑 딸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온몸에 문신, 여자아이인데 온몸에 문신도 있고 담배방도 있고 막 굉장히 혼동기인가 봐요. 되게 삶이 좀 힘들어 보이는 친구 같았고 엄마가 왔는데 두 모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더라고. 증명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그래서 엄마를 일단 나가라 그랬어요. 너는 대통령 딸을 두 명이나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촬영 때는 늘 외부인들을 좀 나가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작업을 누가 쳐다보는 게 나 스스로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 촬영 때는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나가라 그래놓고 딸에게 이제
너 되게 예쁜 아이구나 그랬더니 이 엄마 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아저씨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하는 표정으로 다리 떨면서 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꼬마야, 아저씨도 되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 때때로 어떤 날은 죽음을 생각했던 적도 있고 또 그러려고 가본 적도 있고 하면서 여기까지 재수롭게 살고 있는데, 인생은 긴 항해와 같아. 그래서 네가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안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너를 툭 하고 편하게 찍고 넌 나갈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찍을 수도 있는데, 선택은 네가 해라. 네가 여기 다시 오지 않는다면 장담하는데 너랑 나랑 길에서 만날 일도 거의 없고 죽을 때까지 우린 처음이자 마지막 인연이 될 확률이 많아. 이런 얘기들을 내가 사진 찍을 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끔 중요한 작업을 할 때.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작업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쑥스러워하지 말고 그야말로 진짜 쪽팔려 하지 말고 즐기다 가자. 이렇게 찍힐래? 아니면 정말 고독하게 그냥 여기 보세요 그래서 툭 하고 찍고 갈래? 이때 꼬마가 나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꼬마야, 이런 선택을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거야. 살면서 네가 네 몸을 선택한 날처럼. 근데 내가 아저씨가 널 쳐다볼 때 그 사건이 있기 전날까지는 넌 굉장히 착하고 예쁜 아이였다고 생각이 들어. 맞니?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쳐다봐. 내 눈을 쳐다보더니 끄덕끄덕거려. 자, 그래, 그럼 네가 결정해. 어떻게 할래? 그리고 스튜디오에 있는 형식적으로는 좀 두 등이 걸려 있지만 하나를 끄고 실내 조명을 다 껐어. 그럼 아늑해지겠지. 근데 꼬마가 이제 집중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더니 재밌게 찍을래요? 그러길래 그래, 미친 듯이 놀자. 그냥 놀다 가라. 그냥 사진 찍는 거는 노동이 아니라 놀이야, 놀이. 그럼 내가 증명사진 4만 원짜리 때문에 1시간을 그 친구한테 투자하진 않겠죠. 1시간을 투자하진 않겠지만 의미가 있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진으로 언어를 갖고 있고 이 사진이 누구 하나를 바꿔줄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난 늘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꼬마 한 명한테 인생은 굉장히 비전 있는 거야 라는 생각만 하게끔 해주면 내 삶은 나쁘지 않겠구나. 가끔 누군가 힘들 때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런 힘든 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랑 공감해주고 심지어 자기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이는 다시 그 힘을 얻겠죠. 제가 에밀리 디킨슨의 시 중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새 날개를 꺾어 다시 쉬고 날아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시 기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쩌면 이 아이에게 잠시 쉬고 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왠진 잘 모르지만 그게 어쩌면 나한테 대한 얘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즐기기 시작하는데 한 40분쯤 지나니까 친구가 아저씨 좋아요 하이파이브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기분이 좋았겠지. 예상대로 사진은 잘 풀렸을 거고. 근데 여기까지는 웬만한 유능한 포토그래퍼는 다 한다고 난 생각이 드는 거죠. 다운된 기분을 업시키는 정도. 수단이 어떻든 뭘 어떻게 쓰든 간에 업된 걸 다운되는 것도 어렵고 다운된 걸 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조절을 촬영 내내 잘해야 되는 거죠. 업다운을. 근데 이런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친구가 이제 업이 돼서 잘 끝났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증명사진에서 원하는 건 그런 결과물이 아니에요. 난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한 40분쯤 뒤에 엄마를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들어와서 이제 사진관에 딱 들어왔을 때 애가 활짝 웃는 사진을 모니터에 크게 띄워놨어. 그때 엄마가 보더니 막 울어. 참 곱다 이러면서. 그 아이의 활짝 웃는 눈에서 어쩌면 그 엄마의 그 자기 본인의
그 아이 또래의 자기 눈을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는 예상이 됐었던 거고, 엄마가 3번을 나지막하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짠하더라고. 그러니까 꼬마아이가 겸연쩍으니까 엄마를 발로 막 차면서 엄마 씨발 또라이야 왜 울어 아 쪽팔려 가자 그러면서 막 투정대고 욕을 하는데 그 엄마랑 나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지. 아이가 겸연쩍은 걸 서로 안 거지. 우린 그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이가 되게 겸연쩍어 하다가 내가 갑자기 짠해지길래 꼬마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천천히 하기 시작했어. 촬영할 때 내가 호흡하세요 호흡하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할 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숨 쉬어야지 좋은 사진 나오는 줄 알고 있지. 근데 이걸 이제 내가 인문학적으로 약간 얘기를 풀어서 할 때는 사람을 바꾸는 얘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꼬마야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게 너무 형식적인 얘기가 되는데, 꼬마야 있잖아 이렇게 텀을 두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처럼 저 친구한테 천천히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엄마가 왜 우는지 알 때쯤 되면 엄마 안 계셔 잘해라. 아저씨는 부모 형제를 먼저 잃었는데 그걸 못 풀었어 아저씨는. 근데 너는 잘 풀길 바래. 그랬더니 엄마가 미친듯이 우는 거야. 막 펑펑 우는 거야.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너무 슬펐겠지. 그러고 나서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아 나는 그게 작품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작업을 하면 누군가는 또라이 아니야? 뭐 증명사진 하나에 저렇게까지 거창하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행복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내 작업에 그럴 때 많이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얘기들이 한 300가지 정도 되죠. 그런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이제 천천히 하나씩 풀어갈 계획인데, 어쨌든 꼬마가 무언가를 갑자기 생각하더니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니 엄마가 막 우는데 옆에 휴지를 꺼내서 눈을 닦아주는 거야. 감동이었어. 박수 치면서 꼬마야 잘했어. 아저씨 못 풀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쉽지. 그렇게 엄마랑 시작하면 된다. 이때 친구가 날 쳐다보더니 씩 웃어. 이 활짝 웃는 사진은 엄마를 위한 선물이야. 나는 그 아이 마음속에 이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한테 되게 겸연쩍지만 저 아이 저 구석에 뭐가 있다고 난 생각하냐면, 우린 그 시절을 겪어서 알잖아. 엄마 활짝 웃은 거 보니까 좋지. 엄마 기분도 좋지. 평소에 내가 못된 것만 보여줬는데 웃으니까 엄마 좋았지. 좋지. 하는 엄마를 위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반드시 들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사춘기 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되게 못되게 하면서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었죠. 나의 삶의 경험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풀어서 그 친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인물사진에 항상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를 위한 선물은 됐고 여권사진은 웃으면 안 됐고 마야 그랬더니 씩 웃어. 그리고 앉아서 다시 찍어줄게 했더니 야 얘가 탁 앉더니 날 보고 아저씨 짱.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이 사진이 어떻겠어요? 나는 그게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떤 다른 포토그래퍼들이 빛을 왜 이렇게 썼어, 예를 들어서 뭐 포즈를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별로 그런 친구들하고 사진 얘기를 섞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증명사진도 작품처럼, 그리고 실제 작품 사진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증명사진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제 생각에 저와 같은 사람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인물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소통이라는 게 어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고 상업적인 소통이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다 드러내고 위안받을 수 있고 또 나도 그로 인해서 같이 힐링이 되고, 이런 작업이면 꽤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